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설명하는 글 연습 문제 앞에서 학생이 쓴 글을 실제 문제를 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할 건 조금 주의하실 게 있어야지. 이게 논술 천재 교재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분량이 좀 많아서 이걸 빼버렸어요. 근데 이제 반드시 이제 그 학생의 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보고 문제가 어떻고 제시문이 어떤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빼고 나서 보니까 과도하게 뺀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원본이 한 600쪽이 넘어서 너무 분량이 많아서 조금 줄인다고 줄였는데 이 부분을 제가 빼버렸네요. 빼면 안 될 걸 빼버려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논술의 법칙 홈페이지랑 시간을 공유하는 블로그에 제가 올려둘 테니까요. 자료로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반드시 보시기 바라고, 이 문제는 실제로 이화여대 2008년 수시 이 기출 문제입니다. 실제로 대학에서 기출된 문제니까요. 그 문제를 직접 찾아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지금 오늘 설명하는 자료는 논술 천재 교재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논술의 법칙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서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시간을 공유하는 인터넷에 제 이름 치면 제 블로그가 네이버에 있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 유튜브의 오른쪽에 보면 블로그 마크가 있거든요. 거기 클릭하면 공지로 제가 띄워 두겠습니다.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될 문제는 지난 시간에 우리 썼던 문제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학생들 글을 분석을 했었잖아요. 조금 더 크게 합시다. 학생 글 분석을 했었잖아요. 그 실제 논제가 뭐였냐면, 가에 나타난 히잡 착용의 의미를 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옵니다. 결국에는 학생들 글을 보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가에는 프랑스에서 학생들에게 히잡 착용을 시켰단 말이야. 근데 나의 관점에서 뭔가 분석하고 설명하는 글들이 주로 나왔죠. 나에는 주로 뭐가 있었죠? 내적 제재와 외적 보호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거, 자, 오늘 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설명할 것은 논제 분석입니다. 설명하는 글, 이런 어떤 실제 논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자, 1차적으로 제가 전에 논제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논제는 뼈대, 조건, 개념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죠. 그죠? 뼈대는 여기서 1번입니다. 뼈대는 제가 항상 논술 천재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1번의 뼈대라고, 분석하시오를 요건, 분석한다라는 건 뭐냐? 자, 분석한다라는 건 뭐라고 했죠? 개념적으로 분석하거나, 즉 히잡 착용의 의미가 무엇이다 라고 개념적으로 딱 규정해 주거나, 두 번째, 히잡 착용의 의미를 이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나 원인은 무엇이다로 설명을 하거나, 그죠? 아니면 세 번째, 히잡 착용의 의미가 무엇이다. 그 의미를 설명하는 거네요. 그죠? 근데 의미를 물었으니까 세 번째 거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의미. 여기까지 딱 보면 보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히잡 착용의 의미에 대해서 뭔가 요구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설명하세요, 분석하세요, 이런 것들은 개념적으로 딱 규정해구나. 자, 가를 설명하세요. 가가 이거야, 바로 개념적으로. 가가 발생한 이유는 뭐야? 가의 의미는 뭐야? 라고 규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건을 항상 이야기해줘.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조건. 나의 관점에서. 자, 이 문제를 보면 어떤 거죠? 이 문제, 자, 문제 잠깐 볼까요? 나의 관점에서 분석하기를 요구하죠. 그죠? 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나의 관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개념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조건이라고 하는 건, 대학에서 조건이 이렇게 관점에서 토대로, 바탕으로 이런 말 나오면 어떡하라고요? 활용, 바탕, 토대, 근거 이런 말 나오면 개념화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논제의 개념어. 자, 논제의 개념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제에 가깝습니다. 주제. 자, 논제는 어떤 개념? 히잡 착용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죠? 히잡 착용의 의미를 물었으니까 히잡 착용의 의미가 제시문, 가 제시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짚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히잡 착용의 의미가 무엇이다 라고 명확하게 개념적으로 딱 제시를 해줘야 그것이 좋은 글이 된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논제를 볼 때는 뼈대, 조건, 개념어를 명확히 구분하면서 글을 쓰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화를 해봅시다. 자, 논제를 이렇게 구조화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명확히 나와요. 자, 내가 지금 써야 될 건 뭐죠? 히잡 착용의 의미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써야 돼요? 히잡 착용의 의미를 분석하면 무엇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나의 관점에 따르면, 아니면 히잡 착용의 의미는 나의 관점에 따르면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쩌고 저쩌고. 알겠죠? 자, 분석 설명을 요구할 때도 분석하고 설명해야 될 대상을 명확하게 딱 규정해 줘야 돼요. 자, 1차적으로 가가 히잡 착용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규정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규정을 해 놓고 글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나의 관점 명확하게 개념, 나에서 나타난 X의 관점. 자, 나의 관점은 학생들이 글 쓴 것들을 보니까 어땠어요? 내적 제재, 외적 보호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논제를 이렇게 구조화하면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구성을 한번 봅시다. 구성. 자, 논제를 보고 나서 우리는 딱 보고 나면 구성을 해야 돼요. 논제가 뭘 요구했죠? 히잡 착용의 의미를 분석하시오. 자, 히잡 착용의 의미가 뭐야? 그죠?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분석하면 뭐고, 가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가는 이렇고 나는 이렇다. 학생 글 1 기억나세요? 앞에 우리 썼던 거? 그 학생 글 1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좋은 글이 아니죠. 그죠? 그 구성은 반드시 명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구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히잡 착용의 의미를 분석하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히잡 착용의 의미를 분석하는 글을 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히잡 착용의 의미를 머릿속에 콕 넣어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쓰는 모든 문장이 히잡 착용의 의미와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글 1, 우리 앞에서 분석했던 학생글 1은 어땠죠? 히잡 착용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과 관계없이 그냥 나를 요약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잖아요. 따라서 어떤 텍스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논제가 요구하는 걸 정확하게 반영해서 글을 쓰셔야 되겠다. 그래서 히잡 착용의 의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의 관점이 적용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쓰더라도 좋은 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히잡 착용의 의미가 여러 개일 경우 히잡 착용의 의미는 첫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뭐다, 세 번째는 뭐다, 이걸 쓰는 과정에서 나의 관점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죠? 히잡 착용의 의미를 분석하는데 히잡 착용의 의미가 여러 개일 때입니다. 자, 반대로 히잡 착용의 의미는 한 가지인데 나의 관점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히잡 착용의 의미를 나의 첫 번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히잡 착용의 의미를 나의 두 번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논제를 딱 보면 히잡 착용의 의미가, 논제를 잠깐 다시 봅시다. 자, 히잡 착용의 의미가 제시문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지금 우리는 제시문을 보기 전이야. 논제만 보는. 히잡 착용의 의미가 가에서 하나가일까, 두 개일까, 세 개로 나올까를 찾아보는 거지. 나의 관점도 하나일까, 두 개일까를 찾아보는 거예요. 만약에 히잡 착용의 의미가 하나고 나의 관점이 두 개면 나의 첫 번째 관점으로 보면 히잡 착용의 의미를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나의 두 번째 관점으로 보면 히잡 착용의 의미는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다 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를 논제를 보고 미리 어떤 식의 구성이 될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연습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또 다른 측면에서는 히잡 착용의 의미가 첫째, 둘째, 셋째. 히잡 착용의 의미는 가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나의 관점에 적용하면 첫 번째 의미는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세 번째 의미는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뒤에 구성하는 건 논제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어떤 글의 구성이 나올 수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구성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됩니다. 자, 설명 핵심 포인트는 설명을 했고요. 자, 논제 분석의 핵심 포인트, 요거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자, 일단 뼈대는 정확히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뼈대가 뭐였죠? 분석하라. 분석을 하면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다로 분석을 하거나, 자, 설명에서의 뼈대는 뭐였죠? 분석을 하면 그 이유나 원인은 뭐다. 알겠죠? 자, 조건은 반드시 개념화하자. 개념, 논제의 개념어, 히잡작용의 의미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이 히잡작용의 의미가 가 제시문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지를 여러분들 명확하게 찾으셔야 됩니다. 자, 뼈대 조건 개념어를 구조화하자. 자, 앞에서 이야기했죠. 대상을 정확하게 딱 찾고 히잡작용의 의미에 대해서 분석하기를 요구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뼈대 조건이 글의 형식이라면 개념어는 글의 내용에 해당된다. 즉, 분석하고 나의 관점에서 분석하기를 요구하는 형식이라면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글의 내용은 히잡작용의 의미와 관련된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논술 문제에서 논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뼈대, 조건, 개념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뼈대와 조건은 형식에 해당되고 개념어는 어디에 해당된다? 개념어는 글의 내용에 해당된다. 알겠죠? 자, 논제를 보고 나올 수 있는 답안 정도를 두세 개 정도 미리 딱 구성을 해두면 이거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금방 머릿속에 잡혀요. 그런 다음에 분석하고 나면 첫 번째 구성, 두 번째 구성, 세 번째 구성 중에서 어떤 걸 택해서 그냥 글을 써야지 라고 하면 글을 구성하는 시간이 대폭적으로 줄어든다. 자, 그러면 실제 제시문을 보면서 한번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자, 히잡작용의 의미를 나의 관점에서 분석하기를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머릿속에 히잡작용의 의미라는 것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제시문을 보면서 하나하나 한 번씩 조금 분석을 해볼게요. 프랑스 대혁명 200주년 기념식에서 성대히 치른 직후인 1989년 10월에 히잡 사건이 일어났대요. 무슬림 여중생이 학교 수업 시간에 히잡을 벗으려고 하지 않아서 학교에서 쫓겨났대.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히잡 착용의 의미는 뭐예요? 히잡 착용. 무슬림 여중생들이 프랑스에서 히잡을 착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야죠. 그죠? 자, 그래서 제시문을 봅시다. 자, 히잡 착용의 의미를 물었어요. 논제 안에 어떤 개념어가 있으면 그 개념어와 유사한 개념어를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비교할 때 기억나요? 비교할 때 의사결정의 기준과 방법을 물었잖아요. 기준과 방법이라는 말이 어디에 들어있다? 제시문 안에 들어있다. 자, 의미라는 말이 들어있죠. 의미가 어디에 있다? 의미가 어디에 들어있다? 제시문 안에 들어있다. 히잡 착용은 다음과 같은 의미 어때요? 제시문 안에 들어있잖아. 우리나라 대학 논술 문제의 거의 70~80%가 논제의 중요한 개념어는 제시문 안에 반드시 들어있어요. 예민한 학생들은 그걸 찾고 발견해내서 쓰는데 대부분 그냥 설렁설렁 공부하는 학생들 그걸 꼼꼼하게 찾지 않습니다. 논제에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히잡 착용의 의미는 먼저 첫째, 정숙함의 표시다. 무슨 뜻이에요? 히잡 착용을 하는 여중생들이 히잡 착용의 의미는 나는 정숙한 여자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의 성적 도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되시죠? 자, 히잡을 쓴다는 것은 그래서 나를 건드리지 마라 것의 표현이다. 그러면 자,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정숙함의 표시.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부모의 강압 혹은 종교적 의무사항으로 히잡을 착용. 두 번째 의무는 어때요? 어떤 가족이라든지 부모, 종교적 의무의 의무로서 착용하는 것이 두 번째 의미네요. 히잡 착용의 의미가 여러 개가 나와 있네요. 제시문 가에는. 자, 그 다음에 무슬림 소녀들이 부모나 종교 지도자의 압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 그리고 공동체주의의 일환으로서 히잡을 쓰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지키기 위한 것. 그래서 무슬림들에게 히잡 착용은 세 가지 의미입니다. 나 정숙한 사람이야. 중학생들이 가족의 어떤 강압, 종교적인 강압일 수도 있고 공동체주의, 즉 무슬림 문화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히잡을 쓰고 있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히잡을 착용하는 것의 의미가 프랑스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프랑스인들에게는
차이를 분명히 하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자 공동체주의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프랑스인들에게는 어때요? 공동체주의로 느껴진다라는 거야. 동일한 프랑스 사회에서 소수 집단인 무슬림들이 얘네들이 지들끼리 똘똘 뭉쳐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뭐 일반 프랑스인들은 느낀다라는 거고, 무슬림들이 자신들의 공동체주의를 강화하는 어떤 수단 방법으로서 쓰인다는 것으로서 뭐 프랑스인들은 느낀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의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가 텍스트에서 적어도 5개는 나와요. 무슬림들에게서의 의미, 프랑스인들에게서의 의미,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설명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어때? 여러분들의 판단을 해야 돼.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프랑스인들에게서 그 어떤 프랑스인들에게서 히잡을 착용한다는 것은 어떤 공동체주의 일환으로 어떤 강제 결혼,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억압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프랑스인들은 생각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담겨 있는 한 4-5가지 어떤 히잡 착용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알겠죠? 자, 텍스트를 읽을 때 논제에 들어있는 개념어는 아주 중요하고, 이 개념어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 개념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문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찾아가면서 읽어야 한다. 알겠죠? 자, 그럼 나 제시문 보겠습니다. 자, 나 제시문은, 자, 나의 관점에서 프랑스에서 무슬림들의 히잡 착용의 의미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는 뭘 찾아야 돼? 나의 관점에서니까 나에는 조건이네요. 나에서 중요한 개념어를 찾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정체성과 문화적 차이의 인정을 요구하는 소수 집단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소수 집단이 주장할 수 있는 두 유형의 요구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소수 집단이 그 집단의 구성원에 대해 강제하는 요구이며, 두 번째 유형은 그 집단이 속해 있는 보다 큰 사회에 대해서 주장하는 요구이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죠? 두 유형의 요구는 모두 집단의 안정성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각각 전혀 다른 불안전성에 기인한다. 그래서 소수 집단, 자, 텍스트에서는 자, 정체성과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소수 집단의 목소리. 그러면 이건 무슬림들이죠. 무슬림들은 소수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텍스트를 읽으면서 무슬림들이 프랑스 사회에서는 소수 집단이겠구나. 그래서 소수 집단이 주장하는 요구를 조금 구별하는데, 첫 번째는 소수 집단이 그 집단의 구성원에 대해서 강제하는 요구. 소수 집단이 집단의 구성원에 대해서 강제하는 요구는 뭐예요? 큰 집단이 있고 거기에 있는 무슬림이 있는데 무슬림 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강제. 내 집단이죠. 내 집단. 그죠? 두 번째 유형은 그 집단에 속해 있는 보다 큰 사회에 대해서 주장하는 요구. 어때요? 외집단에 대한 요구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여러분들에게 강제하는 건 어때요? 학교라는 소수 집단이 여러분에 강제하는 요구. 요거는 내 집단에 대한 요구고, 학교가 사회에서 뭔가 요구하는 거야. 학교 집단이 사회막, 요거는 어떤 외집단에 대한 요구네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적 제재라고 불렀고, 이건 텍스트를 꼼꼼히 읽으면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을 외적 보호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적 제재는 집단을 보호하려는 거고, 외부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는 모두 집단의 권리라고 할 수 있지만 관련된 이슈는 요구 유형에 따라 완전 다르다. 그래서 외적 보호, 큰 집단에서 소수 집단을 보호하려는 것은 소수 집단과 주류 집단 사이의 어떤 관계에 의한 것이라면, 내적 제재는 집단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요거 이제 내적 제재, 외적 보호는 아마 사탐 시간에 아마 배울 겁니다. 그죠? 사회 문화 시간에 아마 나올 거예요. 외적 보호, 내적 제재, 혹은 내 집단, 외 집단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수 집단이 집단의 결속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걸 내적 제재라고 부르는데, 이 내적 제재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종교적 교조주의나 여성을 억압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적 제재의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보다 집단의 권리를 앞세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야, 우리가 남이가 라고 하면서 똘똘 뭉칠 때 어때요?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집단의 논리가 작동하죠. 이걸 내적 제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에 들어가는데 기업이 뭔가 부당한 행위를,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데 그걸 고발을 못해. 왜 그렇대요? 고발하는 그 집단 속에서는 고발을 하는 순간 어때? 나는 나쁜 놈이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양심적인 어떤 고발자들,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보호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지금 필자는 지금 이 내적 제재와 외적 보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러한 다양한 양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집단 권리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 필요하다. 나는 자유주의자로서, 나 제시문의 필자는 정확하게 자신의 관점을, 논제가 몰려오고 했죠. 나의 관점에서 가에 나타난 히잡 착용의 의미를 이렇게 분석하기를 요구했잖아요. 나의 관점을 얘는 대놓고 써놨어. 자유주의자라고. 나의 필자는 나는 자유주의자입니다. 공정성을 증진시키는 외적 보호를 인정하지만 전통적인 권위나 관습의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구성원의 개인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적 제재에는 반대한다. 그러니까 나의 관점은 아주 선명한 관점이에요. 나는 자유주의자의 관점이고, 자유주의자의 관점의 핵심 포인트는 내적 제재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외적 보호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관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가에 나타난 히잡 착용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 자, 봅시다. 히잡 착용의 의미가 어떤 게 있었죠? 정숙함의 표현 있었죠. 자, 나의 관점에서 인정할 거예요. 인정하겠지. 왜? 외부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잖아. 성적인 억압으로부터, 성적 착취로부터, 제3자에 대한 어떤 성적인 억압 착취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시문에서 나눴으니까 1번에 대해서는 나의 관점에 있는 사람은 옹호할 거예요. 2번에 대해서는요, 거부합니다. 왜 그렇죠?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니까. 공동체주의의 일환, 요거 옹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 옹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동체주의의 일환이지만 요것도 억압하는 것일 때는 뭔가 반대할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명확하게 쓰라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쓰지 말고. 나의 관점이면 나의 관점이 아주 선명해. 나는 어떤 관점이에요? 자유주의자로서 내적 제재는 반대하지만 외적 보호는 옹호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에 나타난 히잡 착용의 의미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건 지지하고 어떤 것은 반대할 것이라는 분석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야지만이 좋은 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할 때 히잡 착용의 의미가 지금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방식의 구성이 좀 더 깔끔할 수 있겠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글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관점이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면서 글을 쓰는 겁니다. 즉, 나의 관점에서 가의 히잡 착용의 의미를 분석하라고 했으니까 나의 관점을 명확히 제시하는 관점이나 기준 제시형 글을 쓰는 거죠. 나의 필자는 자유주의자로서 공정성을 증진시키는 외적 보호는 지지하지만 구성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적 제재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전자는 개인의 자유를 증대시키지만 후자는 개인의 자유를 축소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가의 정숙함의 표현과 공동체주의의 일환으로서의 히잡 착용을 할 때는 적극 지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구성원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은 공정성을 증진시키는 외적 보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에서 부모나 종교의 강압이나 여성에 대한 차별로 히잡 착용할 때는 적극 반대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통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적 제재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쓰면 거의 어떤 퍼펙트한 글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쓴 글은 관점을 명확히 제시하는 거예요. 나의 관점에 나는 이런 관점인데 이 관점에 따르면 어떻다를 정확히 쓴 글이죠. 따라서 이런 글을 쓸 때는요, 관점을 명확하게 정확히 쓰는 겁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요,
가의 어떤 자유주의자의 관점은 자유주의자 A, 외적 보호 B, 내적 제재 C죠. 그죠? 그러면은 자유주의자의 관점에 따르면 적극 지지할 것이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내적 제재이니까. 그죠? 외적 보호이니까. 그죠? A, B, C를 정확히 적용해서 글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병렬식 글도 쓸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형식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석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내 생각과 사고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인가를 확인한다면 어떤 식으로 쓰더라도 다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의 글을 읽고 이 학생 똑똑하네 라는 판단이 들면 다 정답이다.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가에 무슬림이 히잡 착용하는 것은 정숙함을 표현하는 의미가 있다. 제3자의 성적 도발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의 자유주의자는 무슬림의 이러한 태도를 적극 지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수 집단인 무슬림이 스스로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의 관점에 따르면 공정성을 증진시키는 외적 보호로 볼 수 있다. 가에서 무슬림에게 히잡 착용하는 두 번째 의미는, 그러니까 의미를 첫째, 둘째, 셋째로 하고 나를 적용시켜서 쓰는 겁니다. 부모의 강함이나 종교적 의무로서 의미를 지닌다. 나의 자유주의자는 구성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적 제재는 반대한다. 부모의 강함이나 종교적 의무는 무슬림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과도한 내적 제재를 보기 때문에 나의 관점에서 보면 과도한 내적 제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강함이나 종교적 제재에 반대할 것이다. 가에서 무슬림과 프랑스인들에게 공통적으로 히잡 착용은 공동체주의의 일환으로 차이를 분명히 하는 의사표현의 의미를 가진다. 나의 자유주의자는 공동체주의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히잡 착용 그 자체가 구성원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억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은 실질적으로 공동체주의가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억압으로 작동하거나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는 드물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의 자유주의자의 관점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자발적이지 않은 히잡 착용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이다. 왜냐하면 구성원의 자유를 억압하는 과도한 내적 제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문제는 이화여대 문제고, 이화여대는 지금까지도 이런 형태를 계속 내요. 그리고 이화여대는 분량 제한도 없죠. 그래서 길게 쓸 수 있다면 길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책에 일부러 조금 길게 써봤습니다. 자, 앞에서 학생들이 쓴 글과 뒤에서 쓴 글의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나의 관점에서 분석하라고 할 때 나의 관점을 아주 분명하고 꼼꼼하게 찾았고,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가에 나타난 히잡 착용의 의미를 랑 꼼꼼하게 대응시켰다라는 뜻입니다. 글을 잘 쓴다라고 하는 것은 두뭉실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논술글을 잘 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 꼼꼼하게 쓰는 걸 의미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제시문 분석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제시문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첫째, 논제의 개념어입니다. 개념어. 히잡 착용의 의미죠. 히잡 착용의 의미와 관련해서 가제시문의 히잡 착용의 의미를 도대체 몇 가로 규정을 하고 있는지, 그 히잡 착용의 의미가 나에는 어때요? 소수 집단, 주류 집단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내적 제재, 외적 보호, 자유주의자의 관점에 따라서 지금 히잡 착용의 의미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잡 착용의 의미를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시켜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주제와 관련해서 핵심을 간명하게 압축하면서 쓰시고, 제시문 사이의 관계를 논제의 요구에 맞게 대상 판단 기준 이유로 이렇게 구조화해서 글을 쓰면 여러분들이 제시문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글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제시문 분석의 어떤 핵심 포인트까지 해서 설명드리고요. 요 합격 수기는 얘는 그 중앙대 편입한 친구네요. 이 친구는 저한테 한 달 정도 바짝 배운 친구인데요. 진짜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이 친구는. 논술을 한 번도 배우지 않았는데 이제 편입이 경희대는 논술을 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한 친구입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 이제 그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논술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논제를 분석하는 겁니다. 논제를 잘 이해하면 설명하는 글이 됐건 비교하는 글이 됐건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논제를 제대로 분석 안 하면 못 써요. 자, 설명하는 글을 쓴다라고 할 때 논제에 들어있는 개념어를 머릿속에 콕 넣어 두시고, 대학이 요구하는 것이 개념적 설명을 요구하는 건지,
그죠? 이유나 원인인 인과적 설명을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의미를 요구하는 건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알겠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니까 요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대학이 요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뭐 제시문을 읽어가면서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거나 의문 나는 것은 1661-5143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차근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설명하는 글 이화여대 기출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궁금한 건 언제든지 질문을 질문을 주시고요. 지금까지 논술 전문가 김법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